교양에 관하여 불필요하며 절도가 없을 정도로 자기에 관한 얘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또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자랑 삼아 들춰내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돌아간 뒤 역시 교양이 모자라는군 하고 중얼거려 본다. 격에 맞지 않는 사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살림살이를 보았을 때도 상대방의 교양의 정도를 따지게 된다. 구겨진 옷차림, 고급 피아노가 없는 응접실이라도 교양의 수준은 넉넉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일에 지나친 기쁨을 표시하는 태도나 대수롭지 않은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생활 모습도 그의 교양의 위치를 그대로 보여준다. 심지어는 꽃같은 일에 꽃같은 말과 웃음과 유머를 가지고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높은 교양의 일부분을 보여주는데 다른 한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에 무교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교양이란 전폭적이면서도 다채로우며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특수한 계기를 가지고 나타난다. 도대체 교양이란 무엇인가? 독일어의 빌둥이라는 말은 마음 및 정신적인 양육 형성의 뜻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어의 컬처라는 말에는 문화의 뜻이 들어있다. 그러나 두 편에 다 교육이라는 내용이 배경으로 되어 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한자의 뜻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교양이란 인격의 품위와 그 생활화를 뜻하는 것이 아닐까. 교양을 쌓으면 인격의 품위가 높고 원만해지며 또 교양의 필요성과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인격 그 자체가 항상 동적이며 변화, 발전의 도중에 있기 때문에 참다운 교양도 꾸준히 발전, 향상, 활동을 전개시키는 곳에 있으며 그 변하는 것의 내용을 교양이라 불러 좋을 것 같다. 대체로 동양인들은 완성된 자세를 좋아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존경하며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나 그들을 완성된 위치에 두기를 바란다. 공자도 그런 점에서는 단점이 있어서는 안 되며 석가님도 작은 결함이라도 내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동적인 것은 완성이 못 되며 완전한 것은 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방법과 과정이 없이 완성을 노리는 습관이 동양적인 배단을 적지 않이 만들어 왔다. 그러나 인격은 죽은 것도 아니며 정지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교양이 인격의 표시를 가지고 나타난다면 그 교양도 역시 인격과 더불어 향상, 발전, 변화의 도중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완성의 노력과 발전이기는 하나 완성은 없으며 내일을 위하여 숨가쁘게 노력은 해도 낡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오늘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된다. 교양은 인격과 더불어 있으며 생활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다. 생활을 떠난 이론이나 관념도 아니며 인격적 주체를 무시하고 있는 어떤 실제의 내용도 못 된다. 우리는 동물에게 교양을 요구하지 않는다. 동물에게는 정신적 과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정신적 과제를 못 가진 사람들은 교양선 이하의 인물이 될지도 모른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물질과 육체적인 면에만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교양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신적 과제를 갖는 일이다. 단순한 박식을 그대로 교양으로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신문의 내용을 되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학문이 되지 못함과 마찬가지이다. 풍부한 취미를 갖고 있다 해서 그것이 교양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양은 취미를 통하여 얻어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나 취미 자체가 교양은 아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취미가 목적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한 주간에 한 번쯤은 꼭 영화 감상을 해야 하는 듯이 생각하고 있으며 부부 동반으로 음악회에 참석하는 것이 문화인의 필수 조건이라고 믿고 있다. 그것들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거나 불가피한 생활 요건일 수는 없다. 오히려 하찮은 취미 본위로 살아가기 때문에 참다운 교양을 퇴락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다. 교양은 생활과 더불어 있다. 그러나 생활을 끌어올리는 것이 교양이지 생활을 끌어내리는 것은 교양이 아니다. 니체가 말하는 교양 있는 속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교양을 위한 정신적 과제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의 이상과 사회적 신념을 말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처하여 있는 현실에서 어떤 이상을 가지거나 찾고 있어야 하며 사회에 처하는데 어떤 신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적 과제를 찾거나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백의 교양의 조건이 뒤따르고 있지만 그것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모든 교양의 조건이 그대로 흩어져 버리고 만다. 교양이란 자기 형성이며 사회적인 가치의 대명사인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들의 과제와 이념은 언제나 공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교양도 어떤 보편성과 통일된 이념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을 따지며 분석해 본다면 교양이 교양됨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공인된 여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 같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교양을 위하여서는 어느 정도의 지적인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교양이 문화교육과 연관을 맺고 있음도 그 좋은 조건이 되겠지만 우리들이 교양인을 인텔리젠트와 연결지어 왔음이 그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문화적인 사회에 부딪혀 보지 못한 야만인들, 전혀 교육을 받은 일이 없는 미개인들에게 교양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도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교양은 역시 교육, 지성적 조건에서 자라며 주어지는 것이다. 지적 결함이 심하다면 그는 언제나 교양 이전의 생활을 하거나 또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 둘째로, 조화된 인품을 조건으로 삼는다. 불구자가 신체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못 되며 한 부분을 잃어버린 조각품이 예술작품으로 완전할 수 없는 것 같이 교양은 조화의 힘이며 조화가 없는 곳에는 교양이 머무르지도 나타나지도 못한다. 우리는 때때로 그가 학자일지라도 교양의 결핍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으며 존경받는 예술인 중에도 교양을 갖추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 높고 낮은 차이는 있으며 크고 작은 구별은 불가피하지만 교양이 어느 정도의 조화성에서
나타나게 됨은 사실이다. 생각의 조화인가 하면 생각과 행동의 조화이어야 하며 자기에게 있어서의 조화인 동시에 사회와의 연관성에서도 조화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조화의 조건은 지나치게 넓은 경우가 있다. 유능한 기술자가 배척받을 만한 가정 책임자인 경우가 있고 좋은 학자가 사회학에 가담하는 일도 가능하다. 서구적인 사상에만 치우쳐 동양, 한국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원만성을 잃기도 하며 지나친 국수주의 때문에 역사의 태도를 그르치는 사상가도 있다. 그러므로 충분하고도 원만한 교양을 갖는다는 것은 조화의 원칙을 버리지 않는 데 있다. 교양은 조화된 인품을 전제로 삼고 있는 때문이다. 물론 교양이 우리들의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조화된 인격은 언제나 귀하며 그것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협조, 봉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양을 위하여 학문도 버리며 개성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학문이 조화를 이루며 개성이 조화의 길을 찾자는데 교양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조화란 삶의 필수 조건을 갖춘다는 뜻이다. 우리들의 육체는 원만한 신체를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몇 가지 지체들이 있다. 한눈, 한손, 한 발이 없어도 완전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우리들의 교양이 어떤 조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육체가 필요한 지체를 지니듯이 우리들이 정신생활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춘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절을 알고 있는데 나만이 예절을 모른다든지 모든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나만이 문맹자라면 그 자체가 정신적 생활의 조건을 상실하고 있다는 뜻이며 거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교양이 열매 맺지 못한다. 역시 교양이란 넓은 의미의 조화된 인품의 결과이다. 그리고 교양은 하나의 덕과 같은 것이다. 많은 수양과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정신적 결실이다. 교양이 인품이라는 뜻이 그것이다. 지식과 학문은 알므로써 족하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해서 생활 자체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이웃과의 신의를 지키지 않던 사람이 지키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와 다르다. 지 위에 행이 가해진 때문이다. 적어도 교양은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교양은 알고 행하는 생활에서 높아지며 또 생활을 통하여 나타난다. 행위와 생활 속에 있으면서 그 행위와 생활을 보다 높이, 보다 선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교양이다. 그러므로 교양은 적어도 실천적 의미, 생활의 가치를 동반하고 있다. 아무리 높고 귀한 뜻을 가르친데도 그 생활과 현실이 낮고 천하다면 그것은 교양의 조건도 못 되며 교양 있는 사람의 처사도 아니다. 진정한 교양은 하나의 발광체 비슷한 것이다. 교양 있는 사람의 행동과 생활에는 언제나 삶의 향기와 생활의 빛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종교적 성자들에게 주어진 후광도 아니며 어떤 특수한 무엇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양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언제나 고요하고 조화된 삶의 향기,
인생의 내적인 빛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교양은 생활과 더불어 있으며 실천과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며 빛을 발하는 정신적 덕인 것이다. 그리고 교양은 사회적 생활의 선한 지혜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웃에 대한 신념과 협조와 봉사의 뜻을 동반한다. 이렇게 본다면 교양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교양이 인격과 더불어 과도적이며 높은 것으로 변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나는 악의 요소와 과거를 버린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선의 요소와 장래를 건설한다는 뜻이다. 문화, 교육, 인격, 휴머니즘 등 모두가 그러하듯이 교양이 교양됨에 있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과거의 악을 버리고 장래의 선을 택한다는 데 있다. 그러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하는가? 모든 감성적인 것과 이기심에서 해방되며 선한 인생관,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교양의 근본 조건이다. 깊은 생각과 오랜 체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우리들이 진정한 의미의 교양을 원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뜻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인격, 온갖 사회와 역사가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우리들의 교양 역시 악에서 선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교양을 하나의 도덕 사회적 가치에서 살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참다운 교양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언제나 요청되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참에 머문다는 일이다. 선한 것은 참이라는 터전 없이는 세워지지를 못한다. 만일 우리들의 교양이 요구하는 근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참다워진다는 일이다. 그러나 참이란 언제나 두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어떻게 참다워지는가 하는 방법이며 무슨 내용을 갖는가 하는 내용의 문제다. 지금까지 많은 도덕학자들이 참을 요청만 하고 그 방법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종교와 도덕은 위선자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내용이 없는 참의 형식만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통, 율법, 저주스러운 형식주의를 만들어 왔다. 참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되게 사는 동안에 참이 나타나는 것이다. 과거의 많은 종교, 윤리, 교육,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교양을 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대부분이 참회의 노력과 참된 것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양은 모든 거짓을 버리고 참을 찾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 본래의 뜻과 목적이 있다. 참다운 교양은 통일된 미를 필요로 한다. 혼란과 무질서, 모순과 부조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에 어찌 참된 교양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조화된 아름다움을 찾는 곳에 교양이 머물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화라는 점에서 선과 미가 일치된다면 교양은 조화의 덕이며 따라서 그것은 통일된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타나게 마련이다. 우리는 미나 아름다움의 관념을 지나치게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베르그송 같은 철학자의 뜻을 빈다면 정은 생명의 원천이며 아름다운 영혼, 창조적 감정,
생명의 조화된 약동,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며 지탱해가며 완성시켜주는 원동력이 된다. 조화된 인격은 아름다운 삶을 만들기에 마련이며 그것이 곧 교양의 근본인 동시에 바탕인 것이다. 혼란과 무질서를 버리고 조화와 아름다움을 택하는 곳에 교양은 높아지며 그 완성에 의해 방향과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교양은 목적이 아니다. 소유물보다는 생명이 귀하며 생명은 어떤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있듯이 다른 모든 것은 교양을 위하여 있을 수 있어도 교양은 또 무엇인가를 위한 수단이며 방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교양의 목적은 무엇인가? 완전한 인격이며 참다운 삶의 긍정이다. 어떻게 우리들의 인격을 보다 완전하게 만들 수 있으며 스스로의 생활과 사회적인 삶을 참된 것으로 긍정해 나갈 수 있을까 함이 우리들의 꾸준한 근본 과제이며 그것을 위한 한 방편 수단을 교양이라 불러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이 이미 완전해졌거나 우리들의 삶이 개인, 사회적으로 이미 그 가치에 있어서 충분히 긍정될 수 있다면 우리는 교양을 더 논하거나 요구할 필요가 없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학이 필요 없으며 목적지에 도달한 뒤에는 말을 붙들고 길가에 더 서 있을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교양이 인격의 완성과 긍정할 수 있는 삶의 유일한 방도이며 절대적인 과정인가?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인격의 일반적인 수준을 높이며 참다운 삶의 보편적인 공통성의 일부분을 찾기 위하여 비교적 지성의 성격을 가진 생활 조건을 교양이라는 말로 대신해 본 것이다. 여기에 학문이 교양보다 높으며 예술이 교양의 범위를 넘어서며 도덕이 교양의 목적이 되며 종교와 신앙이 교양을 초월하는 교양의 원동력이 되는 이유가 있다. 교양은 귀한 것이다. 그러나 직접 인격과 긍정적인 삶의 빛과 추진력이 되는 요소들에 비하면 교양은 그 뒷처리를 정리하는 위치를 넘어서지 못한다. 우리들이 교양의 고귀성과 더불어 그 한계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교양 이상의 것을 논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어떻게 좋은 교양을 찾으며 높여갈 수 있는가 함에 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얘기가 있다. 죽는 날을 가상해 보았을 때도 그 전날의 부족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들의 생활은 미완성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적 근면은 교양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정신생활의 게으름은 그 자체가 악일 뿐 아니라 모든 교양을 썩고 병들게 만든다. 좋은 교양은 꾸준한 배움, 자족과 교만을 모르는 노력과 정진에서 주어진다. 지성인이라면 반드시 읽어두어야 할 책을 10여 권도 갖춘 바 없는 인텔리전트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불에 넘치는 삿지, 전혀 격에 맞지도 않는 살림을 이웃들에게 자랑 삼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교양인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상관에게 대해서는 주견도 없이 아첨을 피우나 위트의 사람에게는 잔인한 학대를 삼가지 않으며 거기에서 감정적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좋은 교양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약속을 어기는 일은 아무 잘못도 아니며 금전거래에 무책임한 사람을 우리는 교양인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을까? 자신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으며 누구나 자기에게 복종하는 편이 옳다고 인정하고 있는 지도자, 특히 도덕인 종교인들을 교양 있는 인사들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모든 사물에 있어 이기적인 판단밖에는 내릴 줄 모르며 스스로의 감정을 제어도 순화도 시킬 줄 모르는 사람을 교양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자기는 여러의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은 종류의 하나의 단점을 선전하며 다니는 사람을 교양과 결부시켜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비교양에서 오는 불행, 모순, 사회적 폐악은 말할 수 없이 크고도 많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사태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교양의 순화, 보다 높은 교양의 힘으로 시정 극복되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는 피부에 약을 바름으로써 병의 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수술을 요하는 병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교양이라는 약은 가벼운 몇 가지 병을 치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독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며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쳐주지도 못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교양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 교양은 귀하나 삶의 목적이 못 된다는 말은 교양 위주의 인사들에게는 10번도 더 필요한 얘기다. 그렇다면 교양을 누리며 참다운 교양을 찾는 길은 무엇인가? 교양 이상의 것을 찾아 교양을 누리는 일이며 삶의 영원한 것을 위하는 도중에 교양의 열매를 얻는 일이다. 참다운 삶, 완전한 인격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교양은 스스로 얻어지는 인품이 되는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빈델반트가 참과 성과 미를 찾아 완성된 위치에 머무르게 되면 성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은 적당한 표현이다. 높은 완성이 성이라면 성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치가 될 것이며 교양은 그 일부분으로 주어질 것이다. 무엇인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현실에서 참되게 노력한다면 교양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다. 교양을 많이 논하는 때는 교양이 목적이 되는 과오를 범한다. 교양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는 무질서로 빠지기 쉽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는 시대에는 언제나 참다운 교양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것이다.